BIS-5 인성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S-5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움, 채움, 나눔, 인성함양 프로젝트와 또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층적 학생 상담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IS-5 인성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은 소통, 배려, 존중의 전주기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BIS-5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깨움, 채움, 나눔, 인성함양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에 인성함양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의 계획에서부터 저희가 시행에 이르기까지에는 전반적인 깨움, 채움, 나눔, 인성함양 프로젝트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또 각각의 세 가지 영역을 재정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성 깨움 프로그램은 솔선수범 인성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인성 깨움 프로그램의 주된 참여자는 바로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실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솔선수범 내가 먼저 캠페인과 5분 인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인성 깨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먼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자세들을 확립하고 또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성채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인성채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학생 중심 또 학생 주도적 참여라는 프로그램들을 참으로 많이 강조하였으나 그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학생 중심이었는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채움 프로그램의 경우는 체험 중심의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의 관심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성함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학생들이 운영의 내용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들을 실행하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학생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기도전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성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인성나눔 프로그램은 바른 인성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나눔 프로그램의 경우는 더불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따로 또는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고 또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하고 또 학교와 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또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정기학생 간담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성함양 프로젝트는 6가지의 덕목을 담고 있습니다. 인성 깨움 프로그램은 존중과 배려를 핵심 덕목으로 하고 있고, 인성 채움 프로그램은 도전과 책임, 인성 나눔 프로그램은 소통과 협력을 핵심 덕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년도 인성함양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으나 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또 다시 또 정말로 학생들이 함께하고 또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 깨움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함께 무언가를 모여서 하기에 또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 솔선수범 내가 먼저 말의 품격 높이기 캠페인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말의 품격 높이기 캠페인은
비폭력 대화, 평화와 공감의 언어, 존중, 배려와 공감의 마음이 소통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교수님들이 교육을 받으시고요. 또 연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실천을 위하여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에 SNS 캠페인 활동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던가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이러한 주제 사진들을 또 홍보하는 그러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5분 인성 교육은 교수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의 인성지도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주제를 나눌 수 있는 인성교육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또 교수님들 스스로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운영해 나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은 정말로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저희가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프로그램의 안내만을 하여 드렸는데 4분의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직장 예절, 인사 예절, 또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주제를 구성하여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19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또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도 4.3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인성체험 프로그램은 자기도전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도전 성장 프로젝트는 학생들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을 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보고 또 도전하는 용기를 발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전 또 향상에 초점을 둔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 단련활동, 탐험활동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4주간의 도전으로 성취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이 과정에서 전공학습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목표들을 설정하였는데 신체 단련을 위해서 매일 만보걷기를 실천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뜨개질을 처음으로 시작하여서 목도리를 완성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방학 동안에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또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또 실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회화를 목표로 하고 영어 문법 공부를 목표로 하여서 매일매일의 작성을 해 나가는 학생들의 활동 일지를 보면 학생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4주 동안에 한 주에 2회 이상 그래서 10회 이상의 전체 운영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에 따라서 활동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였는데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62회의 활동을 하여서 하루에도 2번 이상씩 매일매일 꾸준히 본인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정말로 홈페이지에 안내 포스터와 내용을 소개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나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과의 6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또 그 과정들 속에서 정말로 학생들이 계획을 스스로 수정해 나가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최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인성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인성 나눔 프로그램은 저희가 최초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속한 위치한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인문학 특강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집단의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소한 일상의 인문학 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할 수 있는 노자에 대해서 또 함께 오랫동안 또 짧은 시간일지라도 또 그 가르침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자로 배우는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또한 감정노동 시대에 어떻게 소통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인문학 특강을 운영을 하였는데 25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요.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주제이고 또 처음 접하는 분야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서 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금 또 두 번째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성 존중과 실천 랜선 토크입니다. 자,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집단들, 또 다양한 소속들, 또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의 모든 또 구성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역시 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과 또 한국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어떤 다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이 부족하였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랜선 토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또 대중문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현재 랜선 토크를 운영하며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정기 학생 간담회입니다. 우리 대학은 매 학기 대학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정기학생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대학의 주요 구성원들과 또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3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학생들의 의견이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지 그러한 결과들을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IS5의 두 번째 프로그램인 다층적 학생 상담 고도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층적 학생 상담 고도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의 좀 더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또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냐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층적 학생 상담 고도화 프로그램은 학생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접근 가능한 대학생활 적응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공급하는 교수님들에 의해서 또는 대학의 주요 기관들에 의해서 학생들을 분류하여서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였는데요. 좀 이러한 기존 했던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나 보자. 물론 유형별 어떤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때의 다층적 학생 상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대학 생활이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여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상황이라던가 요구라던가 특성에 따라서 때로는 소집단으로 때로는 개별로 심화된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실행하는 체계가 우리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3S넷 다층적 학생 상담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의 특성이나 유형을 우리가 그룹을 지어서 또는 분류하여서 범주화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다면 학생들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라도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 어느 학생이라도 탈락됨이나 누락됨이 없이
또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층에는 보편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학생 상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가 보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지하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또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스스로가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서포트넷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학생 맞춤 지원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또는 소정의 일정한 도움이 조금만 더 있더라면 그러면 보다 학생들의 대학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는 세이프티넷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다 집중적으로 학생들의 위기를 관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S넷 다층적 학생 상담 체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의 학생 지원 체계인 학생 상담 지원 시스템이 바로 포시 학생 상담 지원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상담 센터, 또 평생 지도 교수, 학생 취업처, 교수학습센터가 연계하여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S 넷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생 우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필요한 도움을 얻고 또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단계는 학생 지지 및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이제 지지적인 개입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집단 교육이나 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누구나가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000년도의 경우에는 대학생활 적응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의 어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또 도울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 릴레이 중독 예방 특강, 또 찾아가는 심리 검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서플리먼트 넷은 바로 선별적인 개입입니다. 학생들의 상황이나 요구나 또는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에 있던 서포트 프로그램이 누구나가 참여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에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이것은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도움을 또 요청하는 것,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맞춤 지원 심리 검사 및 해석 상담 운영하였고 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 중심의 힐링 상담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애초에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었고 학생들의 또 참여를 유도하고 또 학생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였으나 역시 또 운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생활 적응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 교수님들을 비롯하여서 또 상담원 선생님들이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보다 비대면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맞춤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의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표적 개입을 합니다. 대학생활 적응 검사 등을 통하여서 또는 교수님들의 어떤 요청에 의하여서 발굴된 적응 수준 위험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1:1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또 평생 지도 교수의 상담을 더 집중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대학들이 평생 지도 교수 제도를 두고 있고 최소한 매 학기 한 번 이상의 학생 상담을 운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응 수준 위험군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하여서 학생들의 어떤 대학 생활들을 점검하고 또 교수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전적으로 이제 개인 상담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다층적 학생 상담 고도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취지가 단절 없이 촘촘하게 학생의 적응을 지원해주고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층적 학생 상담 고도화는 또 한 축이 바로 교수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교수님들의 학생 상담 역량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 배경에는 역시 학생 우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지도 교수라는 우리 그 이름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 수행 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보다 안정되고 건강하게 또 진행될 수 있고 이행될 수 있도록 평생 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단계는 역시 개입의 방향이 지지적 개입입니다. 이때의 지지적 개입이라던가 선별적 개입, 표적 개입 동안도 교수님들을 지지하고 선별하고 표적하는 그러한 흐름도 있겠지만 거기에 기본 바탕은 바로 학생 우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다 더 잘 지지해주고 학생들이 보다 필요한 도움이나 또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발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정말로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또 지원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단계의 학생 이해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역시 서포트넷 프로그램의 경우는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한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특강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실시하고 있는 검사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교육과 정보 제공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의 서플리넷 프로그램에서는 교수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도 역시 학생들의 맞춤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지도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 증문즉설 프로그램과 또 학생 상담 전문 연수를 통하여서 상담의 방법들에 대해서 습득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 교육과 집단 전문 자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세이프티넷에서는 역시 적응 수준 위험군의 평생 지도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상담 사례와 관련하여서 1:1 전문 자문 솔루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교수님들의 어떤 학생 지도와 또 교육에 있어서의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또 치유와 회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수 성장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전문 자문과 또 집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층적 학생 상담 고도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문서들을 또는 어떻게 표를 정리하여서 또는 어떤 사진 자료들을 가지고 소개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참여한 프로그램을 보고 또 그러한 실적들을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 하였습니다. 3가지 주요한 특성을 발견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업을 운영하는 2020년도는 우리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일상들 속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확실히 알게 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고 학생들과 함께 무언가를 교류하면서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 자세히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쓴 소감이라던가 또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학생 참여 증가가 하나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보다 많은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스스로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지원을 바라는 학생들의 그러한 희망사항들, 요구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참여율이 많은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하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많은 학생 상담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1차년도보다 2배 이상의 참여율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3.8%의 증가율로 1차년도에 2배 이상의 참여율이 증가하였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보여줬던 그 다양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였고, 또 세 번째 단계에서의 위기군에 대한 그 개입들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전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한 명이라도 비대면이라도 만나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찾아보고 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취지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 전화로 또는 또 SNS로 또 교류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여가 많아짐과 더불어서 오히려 상담 사례들이 또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검사에서 그 위기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던 그 학생들에 대한 역시 개인률이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수 많이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1차년도는 7.0%였는데요. 2차년도의 경우는 65.7%입니다.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전화로라도 또 다른 매체를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자라는 그러한 그 시도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또 반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수준 개입률은 바로 위기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말합니다. 65.7%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대학의 전체 그 학업 유지율, 이때 학업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휴학 자퇴를 제외하고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하였는데 대학 전체가 86.3%인데 대학생활 적응 지원과 관련한 다층적 학생 상담 보도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훨씬 더 높은 학업 유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그 적응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유지율이 90.9%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또 생소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였는데 학생들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진로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토로하였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드러나고 발견하는 2차 년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시 반성 또한 하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 되었던 2차 년도였습니다. 3차 년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이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학생 우선이라는 가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성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내실화하고 실효성을 거두는 데에 보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함양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또 새롭게 저희가 리뉴얼하고 개선하여서 2차 년도에 체계들을 정립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교수님들이 참여할까? 또는 과연 학생들이 호응하고 참여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였는데 막상 1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고민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S입니다. 참여합니다. 교수님들이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는 정말로 공감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2차 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솔선수범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캠페인의 아이디어를 바로 교수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소한 프로그램들에 우리가 공부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것 외에 또 무언가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데 코로나19는 실은 많은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그 이전에도 보면 상당수 많은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대인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이런 관계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나의 문제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루어질까?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이 예측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까라는 고민은 바로 그럼 학생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도전 성취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직은 이 프로젝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이 알리겠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겠고 또 학생들의 이 성취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도전이라도 실현할 수 있고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라는 가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서 운영할 텐데 이 또한도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공감적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적 학생 상담 고도화는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그 학생 상담 센터 중심의 학생 상담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상담 센터를 중심으로 또는 평생 지도 교수 어떤 개인에 의존하여서 대학 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고 또 그것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많은 어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또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는 이제 학생들의 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어떤 시간 관리 등의 자기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그 생활 습관 또 어떤 시간 관리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보다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보호자들도 많이 호소하시고 또 학생들 스스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미디어 사용이 확실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또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 또한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센터와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여서 학생들의 자기 통제 능력이 강화되고 또 학습 부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트레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대면 상담의 면대면 상황에서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돕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서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여 주고 그 다음에 대학의 다양한 부서와 또 기관들과 연계하고 또 지역의 어떤 서비스들을 그 안내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의 불안, 걱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센터의 상담 선생님을 만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각적인 학생 상담 그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의 그 위기학생 상담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던가 1대1 그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정기화한다던가 또 학생들이 언제라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안내한다던가 그래서 대학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여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IS5 인성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합시다.